자, 이어서 3부입니다. 미국 시장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요 뉴스들 이분과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유선남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산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뭐 실적도 중요하고 스케줄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 전부 다 볼까요, 한번?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주요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스케줄로는요, 사실 이미 일요일 날 발표된 중국 쪽 관련한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늘 기준으로는 미국 시카고에서 발표되는 구매 관리자 지수와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스케줄들은 미동부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한국 기준으로 보시려면 13시간 정도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ISM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제조업 관련한 지수가 여기에서 발표가 될 때 인터뷰가 보통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섹터에 투자를 하신다 싶으시면 그 종목 관련한 정보에 대한 가이던스나 재고량 혹은 고용률 같은 거를 섹터별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들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졸트의 직장 창출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YCC 관련해서 완화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의사록 같은 경우, 회의록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저번 달에 나왔던 데이터가 49만 7천 건이었던 만큼 그리고 이번 달 예상치가 18만 건밖에 안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좀 중요하게 되는 바고요. 이거는 사실 목요일 날 발표될 실질적인 비농업 고용 지수 이전에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자 수 이전에 아마 좀 더 그것에 대한 예상치로 볼 수 있는 지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원유 가격이 80불을 돌파를 하고 뱅크 아메리카에서 90불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만큼 미국의 원유 재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미국의 공장 주문과 ISM 비조조 혹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단위 노동 비용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 날은 노동 관련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임금 상승률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이번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파업이 해결된 징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UAL의 파일럿의 파업이 끝나고 사실상 그들의 임금 상승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사실 잠정적으로 UPS의 파업도 해결이 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잡히진 않았겠지만 계속해서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번 달과 다음 달 굉장히 집중해서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와 미국의 실업률이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런 모든 노동 관련한 지표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아마 금요일 날 가장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평균이 거의 1,717원까지 높아졌거든요. 혹시 미국은 지금 가솔린 가격이 많이 높아졌나요? 어떻습니까? 미국도 휘발유 가격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저도 주말 동안 조사 결과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가고 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아주 비싸진 건 아닌데 저도 어제도 기름 넣었는데 꽤 많이 비싸졌네. 좀 이렇게 1,500원대를 찾기 힘드네. 뭐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미국도 좀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름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피넷 기준으로 지금 서울 평균 1,717원입니다. 꽤 많이 반등했죠? 이게 7월 초까지만 해도 1,638원이었었거든요.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매월 첫째 주는 항상 고용 지표가 줄줄이 나오는 그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졸트, ADP, 비농업 부문 거기에 덩달아 나오는 실업률 이런 것들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중국 관련한 지표가 사실 이번 주 주말에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중국의 제조업 관련한 구매 관리자 지수와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낮은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지만 여전히 서비스 관련한 부분들이 확장세에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중국에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50보다 낮기 때문에 현재 수축세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쪽에 최근 들어서 부양책 관련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관련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양책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명히 커다란 부분을 커버하는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제 항생지수 자체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기로는 중국 쪽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양이 들어가는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의 실망을 자아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정책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제조업 시장은 여전히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다음 소식을 볼 텐데,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월마트가 플립카트에 지분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플립카트는 어느 나라 무슨 기업인가요? 네, 플립카트라는 회사는 사실상 인도에서 이커머스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의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일단 이 인도 기업이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현재 70조 원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 쪽에서는 이커머스 쪽, 특히 앞으로 미래의 가장 인구 대국이 될 거라고 평가받는 인도에 1.4 빌리언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이 인도의 플립카트의 지분을 크게 인수를 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아마 앞으로 IPO가 나올 때 이런 대형 회사들도 백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는 돈이 뭐 14억 달러라고 하니까 1조 8천억 원. 1조 8천억 원 정도로 플립카트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이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파산 기업이 발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럭걸 옐로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자체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일단 미국 내에서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 합쳐진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최근에 UPS가 이제 파업 준비를 하면서 UPS 팀스터들이 이제 파업 준비를 하면서 이 팀스터의 유니온이 포함되어 이제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가 그 중에 하나가 트럭거 옐로우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런 트럭 운전사들의 파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기업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등을 돌려버리면서 전체적으로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럭걸 옐로우가 지금 현재 거래되는 티커는 옐인데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오늘 장중에 보여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파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아무래도 내가 물건을 맡겼다가 딜레이가 될 가능성, 앞으로 계속해서 멈춰 있을 가능성을 포함해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팀스터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판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UPS가 파업을 할지 말지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끝났나요, 그거는? 이제 거의 잠정적 합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이번 해 같은 경우 이 팀스터들 한마디로 저 노조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번에 5% 임금 상승, 다음에는 3%,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의 임금 상승을 담당할 거라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휴가 관련한 부분, 그리고 노후 자금, 노후연금 같은 경우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거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파업은 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8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거였었는데 이 파업의 위험은 저희가 일단 넘긴 걸로 UPS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저는 이 소식이 더 궁금합니다. SE가 판매자 지분을 보류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엣지에서 최근에 새롭게 실행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지급준비금 혹시 몰라서 이제 소비자들이 환불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급준비금 혹은 리저브를 마련해 놔라는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실행이 되면서 약 45일간 그들의 매출의 70%가 묶이는 결과가 생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새롭게 실행되는 정책에 이제 소규모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엑스인데 문제는 내 자금이 묶여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인형에 해당하는 소미나 물건들을 엑스에서 지불해주지 않으면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새롭게 갑작스럽게 실행된 지불 준비금 정책에 많은 소규모 상인들이 커다랗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그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SE에서 소비자들이 환불할 때 대비해서 지급 준비금을 마련해둬라. 그랬더니 판매자들,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왜 불만이 있다고요?
이제 그들이 돈을 받아서 아무래도 대형 상인이라면 그들에게는 지급준비금에 필요한 돈이 있겠지만 이제 소형 상인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지급준비금을 준비하라는 소식에 맞추지 아, 못해서 그들이 원자재 혹은 제대로 된 물건 값을 미리 준비를 아. 해서 사와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판매에 커다란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소형 상인 분들이 그 돈을 마련하면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원성이 자자하다. 이게 뭐 S라는 기업에게는 좀 어떤 영향일까요? 좀 건전해지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당장 소규모 상인들, 소상공인들은 좀 힘들 것 같긴 하고요. 좀 어떤 뉴스일까요? 전체적으로 엣지 쪽에서는 아마 건전해지려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엣지의 대부분 판매자들이 결론적으로는 대규모 상인이 아니라 소규모 상인이다 보니까 이 소규모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전 엣지 주가에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제 온라인 쇼핑 오픈마켓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저 영화 보면서도 그 라이언 레이놀즈 레드 노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아유 예전에 봤습니다 예전에. 그 되게 재밌는 저는 워낙 라이언 레이놀즈 좋아하니까 거기에서도 딱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 그림을 하나 훔쳤는데 명품 그림을 하나 훔쳤는데 이제 거기서 물어보죠.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라이언 레이놀즈가 애쉬에서 샀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애쉬라는 게 어떤 그 대명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성장하긴 했는데 사실 최근의 움직임은 좀 어떤지 잘 모르겠거든요. 요즘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애쉬에 대해서? 여전히 엣지를 예전만큼 사용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엣지를 언급했을 때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었고 예전만큼 커다란 관심까지는 아니고 이제 소규모 약간 소규모 디자인 팀 혹은 내가 음. 조금 더 대규모의 제품 혹은 뭐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보다는 수제품들 혹은 뭐 내가 3D 프린터로 이제 특수 제작된 제품들을 구매할 때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이제는 좀 엣지라는 평가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고 아무래도 SC가 여전히 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전처럼 막 밈 주식처럼 상승하는 사태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실제로 S를 이용해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현지에 계시는 이 뉴저지에 계시는 유선아님 입을 통해서 좀 그 상황을 좀 엿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주말 동안 카시카리 총재가 인터뷰를 CBS와 진행을 했는데요. 그 CBS에서 나온 인터뷰가 카시카리 총재가 생각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드디어 꺾인 것 같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아래서 아마 실업률이 4%까지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카시카리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연준은 생각보다 경제 회복세가 너무나 강함에 놀랐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아마 연준 내부에서 좀 분위기를 좀 빌리자면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라는 평가가 아마 돌고 있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뭐 파월 총재가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 뉴스를 제가 전달해 두면서 이 데이터가 근데 좋게 나왔다라고 언급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준 쪽에서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 카시카리 총재도 최근에는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맞습니다. 원래는 음. 비둘기적 발언도 몇 번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는 매파적 발언이 좀 더 많았는데 오늘 요번에는 좀 더 비둘기적인 발언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시카리 총재도 지금까지 연준이 시행해왔던 금리 인상의 효과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니까 한번 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저도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갖고 온 뉴스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비행기를 일찍 예약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비행기 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비용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예약을 일찍 하게 될 경우 많은 이득을 얻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수치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현재 비행 수요가 여름을 넘어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나온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일찍 예약을 했을 경우 가격에서 얻어가는 이득에 대한 지표를 발표한 것인데요. 최근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알래스카 에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찍 예약을 해도 반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만큼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행 수요 자체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요즘 어닝이 나왔던 비행 회사들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 이런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을 네. 예약을 했을 때 거기서 이득을 보는 금액 정도의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지표인데 미리 예약을 해도 손해를 본다라는 건 자체는 생각보다 비행기 티켓이 남아 돌기 때문이겠죠. 이제 비행 수요가 높아져 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비행기가 토를 부게 되면서 거기에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는 비행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초록색 선이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라고 했을 때 그 표에서 초록색 선이 알래스카 에어라인이라고 했을 때 2023년 2분기에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표를 구매하면 오히려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손해를 본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리 음. 예약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값어치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 아. 자체가 수요의 알 하락을 보여주는 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비행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야 사람들은 좀 일찌감치 예매를 하는데 오히려 일찍 예매할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시점이 좀 뒤로 밀릴 수 있고 그만큼 수요가 좀 적다는 얘기겠네요. 어허. 그렇다기보다 애초에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자체 내부의 AI 시스템으로 이제 얘네들이 가격 책정을 할 때 수요가 높으면 얘네들은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음. 수요가 낮으면 전체적으로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전에는 미리 예약하면 예약할수록 이득을 봤다라는 건 수요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됐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지하철 타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을 갔다 오시거든요. 이게 또 김포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오시는 분들 쫙 타고 오시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블룸버그에서는 비행 수요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짚어줬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 볼 텐데, 자, 소파이라고 하는 소셜 파이낸싱, 그러니까 금융 기업이죠. 금융 핀테크 기업, 핀테크 기업이 오늘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소파이가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 양쪽에서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소파이 주가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소파이가 최근에 계속해서 디파짓이 이제 입금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파이가 자신들의 가이던스를 높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가 장전에 6.5% 가까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파이는 그 학자금 대출 이슈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아무래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다시 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공화당과 협상이 끝나는 마당에 계속해서 소파이 쪽에서도 이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다시 또 입금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가이던스 자체가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던 소파이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자, 다음 기업은 개별 기업 소식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개별 기업 소식 조금만 전해드리면 포드가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과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CRM 세일즈포스라고 하죠.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과 계속해서 외부 투자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돼서 13불에서 15불로 오르기도 했고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파이프 샌들러에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돼서 43불에서 45불로 상향 조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홍콩에서 모델 3와 Y의 가격 인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이거
이거를 분사를 한 다음에 파산하는 전략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법정에서 실패로 나왔다라는 지금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좀 눈으로 보여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아마존과 애플 이 두 기업이 목요일 날 어닝을 발표한다라는 부분인데 그것 말고도 오늘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 어닝들 살펴보자면 이미 나온 소파이가 오늘 발표가 되고요. 화요일 날은 노르웨이전 크루즈, 우버, 화이자, 캐터필라, AMD, 스타벅스, 핀터레스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알 것 같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CVS, 페이팔, 쇼피파이, 퀄컴에서 어닝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애플, 코인베이스, 에어비앤비, 드래프트킹즈에서 어닝 발표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여러 코인 관련한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현물 ETF 관련된 기대감도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새로운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SEC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코인 상품을 비상장으로 돌려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이런 어닝콜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굉장히 재미나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후보TV와 니콜라에서 어닝 발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국 시장이 조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10시 30분이 지났죠? 한번 실제 시장 움직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보시면요.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몇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유로존에서 발표했었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5.3%를 기록해서 지난달에 5.5%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보다도 이 인플레이션이 덜 잡히고 있는 국가죠. 그리고 영국은 좀 더 심하고요. 자, 이런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일단 좋았고 거기에다가 GDP 성장률도 0.3%를 기록했거든요. 유로존이. 시장 예상치가 0.2%였으니까 GDP는 좋은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 나은데 물가 잡혀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유럽 시장부터 사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면서 미국 시장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장 출발 움직임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나스닥은 0.15% 정도 상승, S&P 500도 0.12% 상승, 다우는 뭐 약보합 정도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몇 가지 그 종목별 움직임을 보기 전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고 가시죠. 방금 지수가 혼조세였던 것처럼 현재 시장 전체 움직임도 약간의 혼재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강보합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어도비가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에서 어도비가 인공지능 수혜를 받을 거라면서 목표 주가를 510달러였던 걸 660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에 뭐 혼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도비는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어도비는 계속해서 이익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일단 상당히 월가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조금 전에 존슨앤존슨 그 탈크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베이비 파우더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분사시켜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파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게 좀 차질이 발생하는 바람에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조금 전 저희가 그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름 넣는 가격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국제 유가도 지금 80달러를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유주들 오늘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융주 올라가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종목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약간 어려운데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팔란티어입니다. 첫 번째는 팔란티어. 물론 이 팔란티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와 맞물려서 너무나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펜타곤을 비롯한 국방 관련 기업들 내지는 기관에서 이 인공지능으로 뭔가 데이터를 얻고 싶고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싶을 때 팔란티어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누구나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뭐 딱히 오늘 어떤 뉴스는 없지만 그래도 팔란티어가 5%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소파이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네요. 사실 장 출발하기 직전에는 소파이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뭐 하락으로 반전되기도 했었거든요. 뭐 올라가는 것도 조금 올라갔다가 근데 결국은 지금 출발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은 니오입니다. 니오도 사실 오늘 당장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 의견의 움직임은 있었고요. 자,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언큐. 이 기업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죠. 양자 컴퓨팅, 그것도 한국 교수님이 있는 곳이라 그 아이언큐도 요즘에 좀 5%에서 6%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기업들 살펴봤는데 사실 시장의 주류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유사담님께서 시장 주류 기업들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실까요? 아까 팔란티어 언급해 주셔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웨드부시에서 또 다른 찬양 가까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포럼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웨드부시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전달해 드리겠지만, 이제 금 같은 주식이다, 이제 AI 쪽의 대장주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오늘도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오늘 마소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영국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액티비전에 관련된 합병 관련해서 영국 쪽에서 레귤레이터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합병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포럼에서 관찰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정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요. 내일 우버, 그리고 화이자, 캐터필러, 머크, AMD, 스타벅스, ELF, 버진 갤럭시 이 내일 시장에, 그러니까 오늘 말고요. 내일 시장에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이런 기업들도 좀 미리미리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우버가 리프트의 시장을 계속 빼앗아 오고 있는 것처럼 소식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프트의 점유율은 자꾸 줄어들고 우버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버가 좀 더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버와 리프트가 사실 가격 설정이 좀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우버를 쓰게 될 때 우버와 리프트의 가격을 비교해서 쓰는 편인데, 이제 좀 재미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음, 운전자라면 우버와 리프트 양쪽 핸드폰을 두고 먼저 연락이 오는 거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리프트 같은 경우 요즘 예전처럼 자동차를 잡는 게 우버보단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버를 조금 더 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많은 고객이 모여야 그 운전자가 모이고 운전자가 많이 모여야 고객이 모이는데 만약에 누군가 하나라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뭐 운전자가 좀 적어지면 잘 안 잡히니까 고객들이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번 시장을 뺏기면 좀 플랫폼 효과라는 게 좀 안 좋게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리프트가 잘 안 잡히는 건 맞다는 거죠. 근데 예전보다 자동차를 잡는 게 좀 쉽지는 않네요. 그거면 전 충분히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증언이면 충분히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랫폼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남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내일도 더 많은 내용들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 잘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 지표 나오는 거 확인 잘 하시고 이번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날도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도 좀 더우니까 참 잠 자시는 것, 주무시는 것들도 좀 잘 챙기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